메디치 가문의 전성기를 일궜다라고 한 로렌초 데 메디치는 젊었을 때부터 위대한 자라고 하는 칭호로 불렸어요. Il Magnifico죠. Il Magnifico. 이게 참 대단한 칭호인데 거기에는 교황과의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던 파치가 암살 사건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거기 개입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파치가 암살 사건의 내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교황하고 로렌초 데 메디치하고는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형국에 처하게 된 겁니다. 교황도 물러설 수가 없죠. 자기의 신복들이 피렌체에서 목이 잘렸어요. 그러자 이 교황은 피렌체시 전체를 파문했고 로렌초 당연히 파문했고 그러면서 이 피렌체와 협력하는 그 어느 도시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로렌초가 뭐 그러시던가 그러면서 그런 식의 교황령의 조치나 이런 것들은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피렌체가 뭐 장사하거나 그런데 전혀 방해가 된 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이 참을 수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방법을 이렇게 모색하게 되냐면은 여러분 그 아래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여러분 아래쪽에 나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리 왕국이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사실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위에 있는 밀라노나 베네치아나 피렌체나 다들 뭐 우리가 좀 잘 나가긴 하지 라고 할 정도의 그런 큰 도시국가이긴 한데 이들은 도시국가고 나폴리는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당시에 이 나폴리 왕국은 스페인의 아라곤 왕가에서 여기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 나폴리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페란테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도 자기가 이탈리아 내에서 여러 갈등이나 이런 걸 조정하는 조정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교황이 이 페란테에게 피렌체를 정복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뭐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기도 한 이 페란테가 교황의 명을 받고 잠깐 생각을 하죠. 자기가 생각해도 원인은 교황에게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 젊은 로렌초가 이 교황을 대하는 게 못돼 먹었다 이런 얘기죠. 못돼 먹었다. 야, 본때를 한번 보여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페란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시켜서 이 나폴리에 있는 정규군 6,000명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당시에 피렌체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여러분이 이탈리아의 북부에 있는 이 도시국가들은 뭐 이름은 화려하지만 전쟁을 할 때 용병들을 사다가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병을 뭐 1,000명을 모았네, 1,500명 모았네, 뭐 그런 식으로 싸우는데 제법 큰 전투의 경우에는 용병 3,000명 정도? 그 정도 고용해서 싸웁니다. 여러분 근데 나폴리에서는 용병이 오는 게 아니라 정규군이 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 용병들이 싸우는 그런 싸움은 장난을 치는 거다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용병들은 자기 몸이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병들끼리 싸울 때는 서로 다치긴 하는데 서로 살상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암묵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런데 정규군은 다르죠. 정규군들은 뭐 그냥 닥치는 대로 죽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싸움이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폴리에서 엄청난 대군이 와 있고 피렌체는 그야말로 뭐 그냥 사사삭 빗자루에 쓸려나가는 그런 낙엽처럼 그런 신세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로렌초 데 메디치도 참 고뇌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교황이 이렇게까지 일을 벌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결단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뇨리아 광장입니다. 시뇨리아 광장의 시민들 모두가 불안한 마음에 모여들었죠. 거기에 로렌초 데 메디치가 연단에 서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나폴리로 혼자 가겠다. 내가 죽으러 가겠다. 내가 죽어서 이 피렌체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었죠. 절대 안 된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그랬는데 로렌초가 이렇게 손을 저으며 얘기했죠. 적들이 지금 왜 피렌체를 쳐들어오려고 하느냐. 적들은 나 로렌초를 잡으러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는 작은 지혜가 있지만 이 지혜가 먹힐지 안 먹힐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나 혼자 살겠다고 내 사랑하는 조국 피렌체를 적군에게 짓밟히게 할 수 없다. 나를 보내달라. 라고 하죠. 그 이야기에 여기 광장에 모인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렌체 시민들이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울면서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가운데
다음날 배를 타고 나폴리에 갔어요. 미리 페란테 국왕하고는 얘기를 좀 해뒀겠죠. 자, 갔더니 페란테 국왕은 제법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일단은 전쟁 벌이기 전에 한번 우리 담판해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무리 젊은 친구라 하더라도 정말 배심이 받쳐주지 않고서야 호랑이 굴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배를 타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게 페란테 국왕으로 하여금 첫 번째 로렌초 데 메디치가 대단히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1479년 겨울이고요. 며칠이 걸려가지고 항해를 해가지고 드디어 나폴리에 딱 도착했더니 성대한 연회를 열어줬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부드럽게 대접을 해주는 것 같지만 일단 잡아가둔 거죠. 이 페란테 국왕 입장에서는 잡아가둔 겁니다. 페란테는 당시에 나이가 제법 돼요. 이때가 이미 50대 중반이에요. 그 다음에 로렌초 데 메디치는 이제 겨우 30살 된 거죠. 그런데 얘기를 나눠보고 그런 가운데 통하는 게 많은 친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일단은 교황하고 피렌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얘기를 아주 자세한 내막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이라는 사람의 야심, 그 다음에 교황이 벌이고 있는 일의 전체 내막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러자 이 페란테 국왕이 워낙에 이 로렌초 개인의 성품이나 이런 거에 좀 매료가 된 면도 있고 그런 가운데 덜컥 이 로렌초하고 동맹을 체결하죠. 여러분, 근데 동맹 체결하기까지 몇 달이 걸린 겁니다. 이 페란테도 몇 달 동안에 이 로렌초를 계속 관찰하면서 이 사람 됨됨이가 어떤지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 페란테라는 사람의 아주 수준 높은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페란테가 악수 딱 하면서 이제 너랑 나랑은 이탈리아 반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공동체야 라고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는 풀어줬습니다. 풀어줬어요. 이 페란테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 능력이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이 친구를 한번 딱 은혜를 한번 베풀어 준 거, 이런 거 한번 보여주는 거, 여러분 이게 또 이 사람한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폼 한번 탁 잡아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과정에서 로렌초가 정말 잘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좋아하는지 그런 얘기도 잘하고 그러면서 잘 맞춰줬고, 그 다음에 교황이라는 사람의 분란을 일으키고 여러 도시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이것을 또 막을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페란테도 이 로렌초랑 얘기를 나눠보면서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은 이 교황 편을 들어서 만약에 피렌체 같은 것을 교황이 접수하게 시켜주면은 결국 화살이 자기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로렌초랑 얘기하면서 아주 절실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두 사람의 어떤 멋진 만남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묘사한 그림이 피렌체 시뇨리아 광장 아까 보셨죠? 거기에 베키오 궁전이라고 지금도 시청사로 사용되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천장에 있는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나폴리의 페란테 국왕이 로렌초를 토닥토닥 하면서 잘 맞아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로렌초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가 결국 몇 달 있다가 페란테까지도 자기 편으로 만들고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피렌체 시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로렌초 보낼 때는 모두들 통곡을 하면서 울었는데 우리 지도자를 우리가 잃었구나 그런 생각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젊은 지도자를 보는 순간 어떠세요? 이야, 이건 뭐 피렌체 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감동이겠죠. 우리의 지도자는 그야말로 용기도 있고 그 다음에 지혜도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그럼 그날 이후로 이 로렌초 데 메디치의 별명이 뭐예요? 일 마니피코, 위대한 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피렌체가 자랑하는 보티첼리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가 그린 아테나와 켄타우로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작품은 그냥 신화의 한 장면을 그린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아테나 여신이 야만을 상징하는 켄타우로스의 머리채를 딱 잡았더니 꼼짝 못하고 있죠. 아테나 여신은 전쟁의 여신이기도 하고 지혜의 여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혜가 야만을 제압했다, 이런 메시지인데,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지혜로운 누군가가 야만스러운 누군가를 제압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로렌초. 야만인이 누구예요? 교황.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림 하나 가지고 그런 해석하는 건 너무 좀 과도한 해석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아테나와 켄타우로스 사이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사이에 여러분 저 산이 보이고 그 앞에 뭐가 보여요? 배가 한 척 보이죠. 여러분, 이 배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배가 피사에서 출발해 가지고 나폴리까지 갔었던 로렌초 데 메디치가 타고 갔었던 바로 그 배죠. 자, 여러분 그래서 1478년 이때 파치가 암살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때 로렌초의 동생 줄리아노가 정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그 뒤로 무려 2년간에 걸친 교황과 로렌초 간의 목숨을 건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폴리까지 개입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승자는 과연 누구냐? 로렌초고. 그래서 이 일을 겪고 나서 식스토 4세가 조금 착해지셨다고 합니다.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착해지셨고, 그래서 피렌체 사람들도 파문 좀 풀어주고, 그래서 서로 유화적인 정책 이런 것 좀 하고 그렇게 됐다고 하죠. 자, 여러분 그 젊은 로렌초 어떠세요? 할아버지가 지극정성으로 가르쳤는데 그 교육이 헛되지 않고 정말 잘 자란 것 같죠? 네. 그래서 이 로렌초 데 메디치 시대에 피렌체는 그야말로 최고의 번영을 이룩하게 됩니다.